네. 자, 50회 기출문제의 500페이지 4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500페이지 4번 문제. 퇴직급여라는 문제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야오산업은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며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방원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평가 문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 자, 확정급여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가 연금을 회사가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확정급여형은. 그래서 이번에 이방원이라는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생년월일 퇴사일자 4월 30일 날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퇴직금이 1,540만 원이에요. 지급 방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바로 여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그러니까 아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 거기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1,540만 원이, 차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퇴직 날짜 4월 30일 날짜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퇴직 날짜인 4월 30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 쪽에 있겠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퇴직금보다 더 많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1,540만 원 모두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반 전표에 오셔가지고 퇴직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4월 30일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 금액은 1,540만 원.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이죠. 네. 여기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이게 아까 보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을 생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어떤 금융회사 건지 여기서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여기서는 채점을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대변에다 금액만 입력합니다. 1,5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0회에서 일반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네.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대 문제. 부가가치대 문제 1번은 FAT 1급하고 똑같습니다. FAT 1급의 1번 문제하고. 자,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1번 주식회사 메아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회사는 메아리에서 4월 10일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네, FAT 1급의 부가세 1번 문제하고 출제 유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월 25일 날짜 입력하시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4월 25일로 매입 매출전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은 등산모자인가요? 등산모자. 수량과 단가 100개에 6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메아리 입력하시고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아까 계약금 100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수금이었죠. 오늘은 차변에 부채 감소시킵니다. 선수금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103번. 나머지 금액은 560만원이네요. 5600 플러스하고 탭키 눌러서 여기 거래처를 보통 예금은 항상 은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 국민은행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차변을 선수금 100만원, 보통 예금 560인데 보통 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꼭 국민은행으로 고치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 갑니다. 날짜를 4월 25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3번 치고 조회를 합니다.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전자발행을 위해서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발행을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누르고 나서 발행을 눌러줍니다. 확인, 또 한번 확인. 닫아주시고 또 여기도 닫아주시고 매입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면 여기 비워놨던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자, 그래서 FAT 1급 첫 번째 문제, 부가세 첫 번째 문제하고 TAT 2급의 부가세 첫 번째 문제는 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다음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라. 네, F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입력해라 라고 나오죠. 그냥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것으로. 근데 이거는 TAT 2급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금 계산서는요, 원본이에요. 수정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5월 20일 날 이런 매출이 있었어요. 가방을 이렇게 1000만원어치 팔았는데, 자, 자료 설명. 5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죠.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그러니까 이중 발급이 여기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중 발급. 자, 날짜는 5월 20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5월 25일을 조회하게 되면 날짜가 5월 20일이네요. 5월 20일을 조회하게 되면은 네, 설악산업에 똑같은 품명, 똑같은 수량 단가로 두 건의 매입 매출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분계도 똑같아요. 외상. 네, 이게 이제 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거든지 하나를 체크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죠. 클릭하신다고 클릭을 하시고 수정 사유를 맨 밑에 6번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 수정하는 것은 마이너스 시키는 게 수정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밑에 참고사항을 눌러보시면 자, 이중 발급은 날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마이너스로 발행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닫기 누르시고 날짜 그대로 두고 요 나머지도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확인 또 한번 확인 누르시고 요거를 전송까지 해야 돼요. 지금 방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 분계도 외상 분계 잘 됐죠? 밑에 마이너스 분계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우리가 입력한 날짜 5월 20일을 조회해야죠. 엔터 3번 치시면 미전송된 거 요 하나만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또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주시고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그리고 확인 예,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하시고 예, 여기 5월 20일자에 와가지고 조회해보면 아까 여기 비었었는데 여기 전자발행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AT 2급 실무 수행에서 여기까지는 되게 순탄하게 다 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갑자기 어려워져요. 네, 3번 네, 여기서부터 뭔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수도 역시 높아요. 네. 앞에 거가 지금 배점이 요거 지금 4점인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 3번은 9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 회사가 아까 그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여기 계약 내용에 뭐 특이한 사항 없는지 한번 찾아보죠. 이거를 보시기 전에 빨리 자료 설명을 읽는 게 좋아요. 자, 자료 설명. 자료 1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서류입니다.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3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혹시 이게 계약서에 있나 그걸 보았는데 자료 설명에 있었군요. 그래서 먼저 자료 설명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간주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요거 기억하고 있죠? 예.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돈을 어떻게 보내줬는가? 그걸 자료 설명에서 찾아내야 돼요. 임차인이 간주 임대료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켰다. 그러면 보통예금 잡아주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잡아주고 네, 임대인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회사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평가 문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1번 9월 임대료 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이거 9월 200만원. 요거 처리하라 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죠. 자, 9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30일로 입력하시고 11번 과세 매출이죠. 품명은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유니온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분계는 거기 세금 계산서 밑에를 보시면 안 써있네요. 자료 설명에 보면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9월달 임대료가. 그러니까 혼합 분계 하셔가지고 세 번째 자, 제품 매출을 고쳐야 됩니다. 예. 임대로 검색해 봅니다. 코드를. 그러면 임대가 400번대만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 400번대 밑에 900 몇 번으로 임대료 이렇게 있으면 900번대 찍으면 안 돼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는 400번대 임대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900번대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411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금액은 22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하시면 9월 달 임대료 건은 입력을 했어요. 자, 평가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제2기의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뭐 여러분 이거 처음은 아니죠. 2번 내지 3번째 할 겁니다. 지금. 네.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2%를 적용하시오. 동은 입력을 생략할 것 이랬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부속서류로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면 왼쪽에 여기에 있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지금 우리가 9월 달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7, 8, 9. 과세 기간이 2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적용 이자율이 1.2로 되어 있네요. 제 거는. 혹시 여러분이 자기 거는 1.2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자율 눌러서 여기다가 시험에서 제시한 이자율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1.2로 되어 있으니까 고칠 필요 없겠고. 자, 여기다 이제 그 임대 계약서를 보시고, 임대 계약서를 보고 여기 상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유니온인가요? 네. 층. 몇 층이죠? 네, 4층 401호. 그래서 4층 401호까지. 동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넘어가시고 사업자 번호 오른쪽에 입력을 해줍니다. 125 하나? 28548? 면적과 용도 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100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 계약서에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2년 9월 1일부터 24개월로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작 날짜 2022년 0901. 자, 24개월이면 2년입니다. 그러면 23년, 24년. 자, 2024년 08 31일까지죠. 24년 8월 31일이 24개월이죠. 자, 보증금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는 200만 원. 그리고 관리비라는 말이 없어요. 관리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보증금 1억 원. 이게 1억 원이죠. 100 플러스 2번. 월세 200만 원. 부가세 별도예요? 그렇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넣는 거예요. 네.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넣습니다. 부가세 포함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 관리비가 원래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들어가 있는 게 시험에 가끔 나온 것이 있었더라고요. 관리비 있으면 여기다 관리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왜냐면 관리비도 과세 대상이에요. 관리비도. 그러니까 관리비도 월세하고 같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월세 입력하듯이 입력해주면 돼요. 네, 만약에 관리비가 50만 원 있었다면은 9월 달 월세 들어올 때 250만 원이 들어왔겠죠.
25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그 금액을 반영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거 끝났어요. 여기서 작성이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메모할 것이 뭐냐면 이 숫자죠. 보증금 이자. 요 1억 원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임대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30일치의 이자를 연 이자율 1.2%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98,630원이 이자로 계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98630을 입력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곱하기 1.1을 해서 메모해 둬야 돼요. 곱하기 1.1. 이게 뭐냐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수가 붙어 있으면 소수는 버리세요. 정수 부분만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8493 이거를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이 숫자를 입력해야 공급가액이 98,000 여기 있는 630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1 해가지고 메모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했습니다. 여기 뭐 저장 단추 없잖아요. 닫아도 되고 그냥 나중에 닫아도 되는데 닫을 때 물어보지 않으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 문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방금 2번을 한 거예요.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그래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를 9월 30일로 또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번에는 증빙이 없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그러면 유형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증빙이 없는 매출. 건별 14번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아까 계산기로 계산한 숫자 메모해 놨죠? 그걸 108493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98630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입력할 때도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했잖아요. 그 원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거래처 없습니다. 증빙이 없는 거니까 거래처도 없어요. 전자세금도 없어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밑에 분계에서 갑자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 간주 임대료는 이 세금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부가세만. 그러니까 요 제품 매출 요 줄은 요 금액은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앞에 공급가액을 주고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 부가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는 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요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고 대변의 부채로 인식하고 저 부가세를 차변에 회사의 경비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 두 번째 줄에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과 공과금 817번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9863으로 고쳐야 돼요. 9863 부가세로만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한번 잘 됐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서 여 밑에 분계에서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상하게 분계를 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 임대료 분계는요, 이 부가세만 분계하신다.
공급가액 분계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한다로 지금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예,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회사 판매관리비인 세금과 공과금을 그 부가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차변에 이렇게. 근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료 설명에 분명히 설명이 나옵니다. 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오거나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다라고 나오거나 현금으로 받았으면 여기 세금과 공과금을 현금으로 바꾸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저기를 보통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 관련된 것이 지금 여기 3번까지 했으면 잘한 거예요, 이제. 예. 고비를 넘긴 거예요, 3번. 자, 이제 4번이 뭐냐.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다 반영하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문제라든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 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는 말이에요. 작성은 알다시피 조회만 하면 작성이 돼요. 그리고 저장만 해두면 됩니다. 거기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이니까 정기신고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시험 볼 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저장 누르고 다음 문제로 나가시고 오늘은 시간 많으니까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4번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4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 과세표준이 매출액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간주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과표라는 걸 눌러보시면 과표 눌러보시면 여기 과세표준에 들어간 것 중에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기 31번에 수익금액 제외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표시가 돼요. 98,630원은 실제로 수입된 금액이 아니다. 즉 매출액, 수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주임대료의 공급가액에 넣었던 과세표준이에요. 우리가 부가세라는 건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그 부가세의 계산의 원천이 되는 과세표준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으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수익금액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저장을 눌러야 돼요. 위에 저장 누르시고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이 9점짜리를 우리가 다 해결한 거예요. 예. 영수증 수치명세서 아까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아니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아까 저장 안 하신 분은 저장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장해야 되는 거 꼭 그때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예, 그 대신 이것도 점수가 많죠. 8점. 네.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네, 공통 매입 내역이 있는데 건물 20년도에 샀어요. 그러면 지금이 2년이 지났습니다. 재계산할 때예요. 재계산. 네, 2년이 지나면 지금은 뭐 안분계산이나 정산 정도가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간 재계산을 하잖아요. 재계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비품 1년 전에 샀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 자산이 공통 매입 내역에 그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감가상각 자산은 재계산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시면은 과세기간의 제품 매출 공급가액을 보여줍니다. 자, 올해 1기 때 이미 한번 했어요. 그리고 2기 때 지금 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요 비율이 5% 미만이면은 정산을 안 합니다. 즉 재계산 안 합니다. 예. 1기 때 비율하고 면세 비율이 2기하고 5% 미만으로 변동이 일어났으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내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이제 입력하는 양식이 있을 테니까 1기 때는 25%였고 2기 때는 45%니까 15% 차이가 나죠. 그래서 15%가 증가했으면 15 입력하는 것이고 15%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여 주식회사 야후산업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2년 1기 및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면세 비율을 제시된 자료로 판단하고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평가 문제 1번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네, 재계산 문제 예제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50회에서 문제가 딱 하나 나왔습니다. 하는 방법은 정산이나 안분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재계산은 어디서 하느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 어디 있습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네, 여기 가운데 있죠? 수출 실적 명세서 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서 안분계산 정산 다 하는 거예요. 네, 클릭하십시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과세기간이 여기 기간을 말해줬죠.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 그래서 10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공제받지 못할 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정산을 하게 되면 재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재계산할 건데 일로 넘어올 거고요. 네. 3번은 안분 계산하는 곳. 4번은 정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하고 지금은 여기 5번 탭에서 합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자, 계산식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계산식 클릭하시고 밑에 메시지를 보세요.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구축물은 1번 그리고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자료 중에서 자료가 지금 2건이에요. 네, 건물이 있고 비품이 있으니까 먼저 건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 하면 건물이에요. 9분에는 특별히 입력할 거 없습니다. 자, 20번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네, 이 표에서 이 건물의 매입세액은 여기 있죠. 부가세 2,5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입력합니다.
2,500만 원. 경감률이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감률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5입니다. 자, 100분의 5라는 것은 1과세기간당 5%씩 경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2과세기간이니까 우리가 10%씩 1년에 경감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건물은 10년간 재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셀이 뭐냐면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카운트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 건물 자료에 취득 날짜를 가지고 지금이 2022년 2기입니다. 여기까지의 몇 과세기간이 경과되는 걸 한번 세볼게요. 자, 2020년 6월 달은 1기인데 처음에 취득한 것은 경과기간으로 치지 않아요. 빼. 그러니까 2020년 2기부터 치는 거예요. 2020년 2기. 자, 21년 1기. 21년 2기. 22년 1기. 다시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일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은 빼고 세는 거예요. 네, 그거 빼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세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에 2기, 21년에 1기, 2기. 예, 손가락으로 빨리 세면 돼요. 22년에 1기, 2기. 해서 5기가 경과됐다 이거예요. 5기. 세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 5를 입력하는 겁니다. 5.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줘요. 네, 100분의 5씩 5니까 5기가 지났으니까 경감률은 5, 25, 75다 이거죠. 자, 그 옆에 증감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아까 15%가 증가했다라고 계산을 우리가 했잖아요. 25에서 40으로 갔으니까 그 차이 15죠.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입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감소했을 때는 마이너스 15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22번에 증가 또는 감소를 여기다 다 입력하는 거니까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15% 증가했으면 15, 15%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전기하고 비교해서 15%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산 만약에 감소했으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가산되는 매입세액이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여기서는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죠. 공제 못 받는 매입. 지금 우리가 면세 비율이 높아졌으면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 요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고 이것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잡아야 되겠죠. 건물의 취득원가로.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이걸 빼주는 분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를 건물로 처리할 거니까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2812 500원 2812 500원 이거 복사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건물의 취득원가로 볼 거다 하고 메모지에다가 메모해 줘야 됩니다. 이건 건물로 잡아야지. 면세 비율이 높아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밑에 메시지 보세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 입력합니다. 자, 구분에다가 건물 이름을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 첫 번째 1번에 여기 구분에는 건물이라고 해주시고, 예, 밑에 거 여기 기타에다가는 비품이라고 써줍니다. 예, 그렇게 써주면 요거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가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네, 여기다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1,500만 원. 자, 우리가 비품은요 1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4번이 경과하면은 할 것이 없어요. 재계산할 것이. 자, 100분의 25 입력해 주시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개는 경과가 안 됐겠죠. 4개 경과하면 여기다 4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경감률 제로. 예. 여기다가 15% 증가했다 해도 계산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재계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4개가 경과되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경과됐느냐 따져볼까요? 자, 작년 1월에 샀습니다. 21년 1기는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21년 2기, 22년에 와서 1기, 22년에 현재 2기, 3기가 지났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3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3. 그러면 25 경감률이 나오죠. 3, 55, 3위는요. 75가 지나서. 자, 그 다음에 15% 면세 비율이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5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계산됐어요. 56만 2,500원만큼 뭐가 늘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늘어난 겁니다.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그런데 이거는 비품이에요. 이건 비품.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숫자를 메모해 둬야 돼요. 비품으로 처리해야지. 비품의 취득원가 56만 2,500원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니까 비품으로 처리한다. 이게 메모해 두시고, 여기 합계금액은 뭐 메모 안 해도 이거는 다 부가세 애수금, 아니죠, 그렇죠, 부가세 애수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부가세 애수금.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야죠. 공제 받는 거에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계산 내역의 작성을 완료했어요. 저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주시고, 이 금액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2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지금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될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375,000이 되겠습니다. 예, 불공제 매입세액이. 이 불공제 매입세액은 전부 다 재계산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계산 내역에서 넘어왔다. 자, 저장이 됐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 한 거죠, 1번.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했고요. 다음에 2번. 다음의 자료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걸 만원을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서 만원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자, 2기 확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네, 10월부터 12월로
정기신고에서 엔터합니다. 자, 우선 지금 불공제가 어디에 반영됐냐면 우리가 지금 처리한 것이 여기 16번에 반영된 거예요. 16번에. 자, 우리가 10,000원은 어디다 입력하냐면 18번에 입력하는데요. 여기 셀을 18번에 요 세액란 있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 명세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54번을 보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00원을 입력해 줘야 돼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확정신고 때에 한해서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애정신고 때는 적용 안 해준다고 그랬죠? 자, 입력하셨으면 요 창 닫아주시면 여기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놔야 돼요. 위에 있는 저장 단추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마무리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번까지 했어요? 2번까지 했죠. 2번까지. 다음은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아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회계 처리, 건물하고 비품 처리하고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빼주는 그 분계를 해야 된다.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자, 일반전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건물 202번 쭉 가가지고 여러분 아까 메모했죠? 2812 500원 차변에다 입력하고 또 차변 비품 212번 아까 메모한 숫자 있죠? 562 500원 차변에 입력하시고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 3375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기록하고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기입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공제 받는 걸로 처리했다가 빼줘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대변이 된다. 이런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재계산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50회 문제에서 이 재계산 요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3번 여러분이 연습해 두세요. 그 경과 과세기간 세는 거 하고요. 거기 입력 항목에 들어가는 거. 예. 경과 과세기간 세는 것만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100분의 5 건물 외의 자산은 100분의 25 경감률 선택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두 개, 끝에 2개 있는 3번과 4번이 지금 현재 출제되는 유형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TAT 2급에서.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7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어려운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만약에 8점짜리에서 4점 맞고 4점 감점 맞았다. 그 일반적인 문제 한 문제 틀린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 15분만 더 하시면 되죠.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손익의 예상과 이연. 결산일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려고 한다.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결산 정리 분계를 하라는 건데요. 자, 기업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발생하라는 겁니다. 경과 이자.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금이 8천만 원이고요. 연 이자율이 2%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한 다음에 경과 기간은 월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예금을 4월 달에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일까지 앞에 3달을 빼면 돼요. 1, 2, 3월은 지났으니까. 아까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는 것은 4월 달은 25일밖에 안 된 셈이지 않습니까? 5일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그냥 한 달로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1월 미만은 1월로 그냥 쳐라. 25일짜리도 그냥 한 달로 계산하시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빼면 돼요. 1, 2, 3. 그러면 9개월이죠.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경과 이자를 8천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 연 이자율이니까.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8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2% 하고 또 곱하기 9 하고 또 나누기 12는 120만 원 나오나요? 네. 예. 이 계산을 일단 경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12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과 이자를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자 수익을 차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기록하겠어요? 수익 발생. 대변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대변에 자리 잡으면 돼요. 대변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내년 4월인데 지금 받았을까요? 결산 때? 안 받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산으로 잡을 때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잡는 거예요. 미수수익. 네, 그래서 이걸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내년으로 죄송합니다.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예상. 수익의 발생 또는 예상. 자, 정리됐습니다. 이제 입력합시다. 12월 31일 가가지고 차변에 미수수익 116번 12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12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AT 1급에도 결산 문제로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다음에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단기 법인세는 15,753,200원이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됩니다. 2번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으로 계상을 한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쳐서 법인세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로 계상을 하는데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은 미리 법인세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날짜를 12월 31일. 선납세금
당좌자산의 맨 밑에 있네요. 이 금액을 복사를 뜨세요. 524,000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납세금 잔액을 복사해 왔잖아요. 이걸 없애려면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4번 대변에다가 선납세금 쭉 가서 붙여넣기. 852만 4천원. 자, 이걸 법인세로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내려와서 비용 발생 차변이죠. 차변에 법인세 998 차변에다 붙여넣기. 이거는 일반 전표 사항이에요. 여러분 결산 내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 분계는 수동 분계하는 것이다. 예, 수동 분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동 결산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라는 건 뭐냐? 지금 입력했던 거 빼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법인세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예,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그렇죠? 1월부터 12월. 쭉 내려가야 되는데요.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가면은 방금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했던 거 여기 나타나고요. 그 밑에다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라는 건 뭐냐? 이 문제에서 제시해 준 계산기로 이거하고 이거를 먼저 더해 보세요. 계산기로 15753 200원 더하기 1575320 더합니다. 그러니까 17328,520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서 아까 우리가 선납세금 정리했던 이 8524000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빼기 8524000을 빼셔라. 는 그랬더니 804,520이 나오네요. 엔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법인세로 들어갑니다. 이 17328,520이 뭐냐면은 이 숫자가 아까 이 문제에서 제시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것과 일치해야 돼. 예, 일치하는지 더해보면 알아요. 15754 200 더하기 1575320 네, 17328,520 나오죠? 네, 여기 보세요. 17328,520 법인세에 반영됐다. 자, 입력을 하고서 그냥 이 창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마무리를 안 했어요. 이거 눌러야 되죠? 전표 추가 눌러보세요. 네, 전표 추가. 자, 전표 추가 누르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확인까지 해 주어야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가서 조회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전표들이 넘어왔고 법인세 부분은 맨 끝에 10번 전표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880만 4,520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 있고, 우리가 회기 중에 미리 냈던 법인세는 우리가 아까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기 때문에 저 위에 3번 전표로 우리가 선납세금에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로 대체한 분계는 3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서 그럼 조회를 꼭 해야 이 문제가 채점에 반영이 되느냐?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요. 여기서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까지만 하고 그냥 여러분이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를 해서 전표를 다 꺼내놔는 것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나시면 그렇게 와서 보시면 돼요. 네. 자, 50회의 결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요. 50회 이제 남은 것이 근로소득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남겨뒀다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